안녕하세요. 경제미녀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우호적인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서민 경제나 다른 외교 활동들은 뒤로 한 채 오로지 북한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북한의 일방적인 변심으로 인해 뚜렷한 외교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한국 정부가 북한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경제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짐 로저스의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4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여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이러한 움직임을 몇 년 전부터 예측하고 북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여실히 드러낸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의 저자인 짐 로저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과 채권왕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알려진 짐 로저스는 훨씬 전부터 북한 투자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었고, 더 나아가 통일된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견해 왔습니다. 통일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짐 로저스가 이렇게까지 예찬을 했을까요? 통일 한반도가 맞이할 변화는 한 문장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전부 해결된다.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잠시 뒷전으로 밀려났지만 코로나 이전 한국 경제의 문제점은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장기간의 저성장이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문제들입니다. 짐 로저스는 이러한 한국 경제 문제가 북한과의 통일을 통해 전부 해결된다고 주장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성장 문제 해결입니다. 한국은 오랜 기간 저성장으로 인해 2020년 8월 현재 청년 실업률이 10% 수준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공공기관의 채용 확대, 신규 채용 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 등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쏟아부은 예산에 비해서 실적은 초라한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 북한의 현재 경제 상태는 중국의 덩샤오핑 정권이 통치하던 1980년 전반 무력과 흡사하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때부터 계획경제하에 시장경제를 도입했고, 외부 세계에 문을 연 중국은 발전을 거듭하며 현재는 G2의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북한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서서히 개방되고 있는 북한 경제는 두 자릿수가 넘는 빠른 경제 성장을 10년에서 20년간 이뤄낼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하는 북한 자체로도 매력적인데 통일을 하게 되면 더욱 시너지가 나 한국의 저성장이 해결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과 북한은 하나의 나라에서 분화되었기 때문에 언어가 동일하고 문화가 비슷하여 사회적 통합이 쉽고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 자원을 한국의 자본과 기술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통일을 할 경우 돈이 아주 많이 들기 때문에 재정 문제를 걱정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남북이 협력하면 군사비용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상당한 돈을 줄일 수 있으며, 현재 한반도 주변에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 같이 투자 여력이 충분한 나라들이 많아 외부 자금 유치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입니다.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국의 고령화 진행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입니다. 또한 2020년 8월 현재 합산 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이며 2028년에서 2033년 한국인의 남녀 비율이 약 120대 100이 되어 20%의 남성은 결혼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200조가 넘는 돈을 투자했지만 결과는 참담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통일이 된다면 어떨까요? 북한의 여성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활발하여 결혼과 출산을 꺼려하는 한국과 일본의 여성과 달리 결혼과 출산에 덜 부정적입니다. 통일된 한반도의 역동적인 경제 상황, 남녀 성비 불균형 완화, 그리고 한국 여성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북한 여성의 유입으로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심각하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치트키가 바로 통일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 정부는 북한을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일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짐 로저스에 따르면 통일은 그리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북한 사회가 조용히 개방을 진행 중이며
무엇보다 지도자 김정은을 필두로 한 국가 고위직에 외부 세계를 잘 아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 사람들의 중국이나 싱가폴, 러시아 왕래는 활발해지고 있으며 북한에도 자유무역지역이라고 불리는 장소가 15개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후로 가동이 중단되었던 개성공업단지도 과거에 참여했던 한국의 롯데, KT와 같은 한국 기업의 약 96%가 사업 재개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국 정부의 허가만 난다면 언제든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의 대부분이 사업 재개를 원할 정도로 개성공단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었다면 실제 통일이 되어서 모든 기업들이 제약 없이 기업 활동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역동적인 상황이 펼쳐질까요? 상상만으로도 흥분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어떨까요? 북한의 리더인 김정은은 청소년기를 스위스에서 보내며 해외의 경험을 쌓은 인물입니다. 또한 북한의 장관들은 젊은 시절에 베이징과 상하이, 모스크바 등의 도시에서 주재원을 한 경험을 갖춘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재임했던 3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며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저렇게 달라졌는데 평양은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탄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부 세계를 잘 아는 사람이 고위직에 앉으면서 북한의 개방화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한국 정부가 북한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경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 한반도의 수혜를 받을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혜 산업은 관광업입니다.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꽁꽁 숨겨져 있던 국가인 북한이 개방되면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려들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책이 출간되는 시점에 짐 로저스는 한국의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유통업, 광업, 금융업, IT 산업 등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통일만 된다고 하면 경제 대부분의 분야에서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각종 도로와 건물들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전력 공급을 위한 발전소를 세워야 하며 당장 북한 주민들을 위한 식료품부터 이를 운반하기 위한 유통업, 그리고 이 모든 산업의 지원을 위한 금융업까지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혜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특정 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대기업들에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재벌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5대 기업인 삼성, SK, 롯데, LG, 현대는 건설, 유통, 금융과 같은 우리나라의 산업 대부분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들 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이 된다고 하면 민간 투자는 이들 재벌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 짐 로저스의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라는 책을 통해서 한국이 왜 북한을 포기할 수 없는지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책은 한국과 북한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 전반에 대해서 미래 성장성과 유망한 산업을 소개해주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가장 핵심 주제는 남북한 이야기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제미녀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